뉴스 브리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바글로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하고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또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공략의 시점에서 언제 공략하는 게 좋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런 흥행은 이제 대표님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조금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에서도 기간 청약도 그렇고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IPO 하기 전부터 달바글로벌이 언제 시장에 상장을 할까라는 부분들 기대가 많았는데 뭐 그 이유는 결국에 K뷰티가 워낙 잘 성행을 하고 있다 보니 여기서 새로운 기업이 IPO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쏠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고 지금 APR 이후에 거의 한 1년 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 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오늘 지금 음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참 신규 상장주는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눌린 구간이다, 돌파 구간이다,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수급에만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달바글로벌 앞으로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만약에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은 좀 어차피 많이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도모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을 보면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상승을 확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한번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특히 신규 상장한 당일에는 저는 웬만하면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 공모주 투자해서 치킨값 벌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또 유행이었는데 지난 하반기에는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해 또 5월 들어서 많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되는 시장 상승을 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는 그 흐름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제2의 APR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APR도 이번에 실적 너무 좋았고 주가도 너무 좋았고요. 달바글로벌 1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APR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약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약간은 너무 가볍지도 않은, 너무 무겁지도 않은 선물로 많은 분들이 좀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상품이기도 하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홈케어 의료기기도 또 회사에서 제품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외 시장 확장에서 얼만큼 더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과 APR은 사실 메디큐브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인기가 좋고 부스터 프로라는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인기가 높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바글로벌이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상장할 때 실적은 약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뭐 뻥튀기 실적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왜냐하면 최근 상장한 종목군들 보면 처음에 입성할 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완전 상반되는 흐름들이 나온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자리매김을 해서 이게 어떻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지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볼 필요 있다. 다만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바글로벌 상장 이슈 때문이었을지 화장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은 이렇게 뭐 APR처럼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실적 좋고 비교적 시총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지만 화장품 이제 중소형주들의 상승도 최근엔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쪽으로의 상승이 조금 더 탄력이 큰 이유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
의견은 없고요. 저는 항상 좋게 보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화장품 쪽. 네, 왜냐면 근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K-뷰티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모든 종목들이 시세가 거의 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 확장 국면의 초입 구간에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실적 자체도 너무나 잘 내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수급이 싹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성장이라는 키워드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화장품, K-뷰티라는 그 키워드 가지고 수급이 쏠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한 섹터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목 선별하는 게 조금은 더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도 함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여 IPO인 달바 글로벌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신규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기도 하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뭐 바이오비주 이런 것들은 뭐 170%, 180%까지 오르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또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요. 신규 상장주들 계속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시장에서?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확실히 시세가 강합니다. 네, 이번에도 또 역시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많은 종목들 보면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 시세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원익 TNI라는 종목도 하도 종목이 많아요. 요즘 신규 상장한 종목들.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는 종목군들이 IPO를 진행을 했는데 보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별로 좋지는 못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신규 상장주 쪽의 수급 쏠림은 엄청나게 지금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최근 들어서 그 양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조정 국면, 매물 출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살짝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주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유동성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계속 기업 가치 함께 보시면서요. 시장에서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섹터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화장품 쪽 말고 이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몇 가지 좋은 기업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여전히 저는 똑같은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결국 수출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가성비입니다. 원래는 인모드라는 기업이 정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장악력이 상당히 컸는데 저가형 상품부터 해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저렴한 상품을 만들다가 비싼 상품들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저렴한 상품에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가 상품으로 넘어가서도 판매가 잘 되기를 시작했고 굉장히 높은 영업 이익률들을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기술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건 워낙 많은 시술 사례들이 있다 보니 의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기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리고 시술 횟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세대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기계에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한국 기계에 대한 이런 수요를 높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상외로 전 세계에서 상장된 기업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장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쪽 기업들의 집중이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비 하나 팔면 이제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 팁에 대한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게 한 번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 영업이익률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시현해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뭐 지금 당장 뭐 추경 매수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그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시장 파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